네,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연구원님과 오늘은 어떤 산업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장 주제부터 하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오늘 또 딱 말맞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의 봄이 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에 사실 유통 섹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시커머스일 것 같아요. 이제 알리나 테무 굉장히 최저가를 밀고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이 영향력이라든지 국내 유통업체들은 현재 상황이 좀 어떨까요? 우선은 이 직구 금액부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알리랑 테무가 작년 하반기 정도, 테무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작년 온라인 직구액을 살펴보게 되면 6.76조 원으로 네. 전년 대비 이제 27% 성장을 했고요. 이제 한국인들이 직구하는 국가 중에 1위가 중국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을 건너뛰고 중국이 1등이 되게 됐고요. 중국에서 얼마 사느냐 했을 때는 3.3조 원 정도 삽니다. 네. 사실 22년 대비해서는 약 120%나 성장을 한 수치예요. 네. 그거에 반대로 미국은 지금 2년 동안 중국에 밀려서 역신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직구를 뭘 가장 많이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류 패션 가장 많이 사시고요. 네. 전체 비중에서 한 58%, 한 1.9조 원 정도 의류에서 사고 있고 그 다음은 가전기기 1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식품류나 화장품류는 아직까지는 비식품류보다는 좀 신뢰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중국 직구로 사시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영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패션도 그렇고 오픈마켓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크게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영향이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국내 패션 먼저 말씀드리면 패션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가 60조 원인데 직구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하게 되면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커머스들은 작년에 매출도 잘 나오고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직구 영향이 덜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픈마켓보다는 패션 커머스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좀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을. 네네.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음식도 팔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오픈마켓에 셀러들을 불러와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셀러들을 유치하면서 거래 수수료랑 뭐 이런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니까 당연히 셀러들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입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 형태를 가진 뭐 네이버나 11번가나 G마켓 이런 회사들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네. 후에는 지금 올해 알리가 그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센터도 짓고 서비스 센터도 운영하면 당연히 직매입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픈마켓, 그다음에 후반에는 직매입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드렸는데요. 확실히 여러 분야로서 이렇게 계속 저가를 통해서 침투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뉴스플로우가 좀 있어가지고 틱톡샵에 대한 진출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 틱톡샵은 또 화장품 쪽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유통업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전망 부분에서 썼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이제 타국가의 이커머스가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타 업종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커머스에 진출한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거든요. 사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유튜브 쇼핑 네. 같은 데서도 사실은 쇼핑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마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유튜브 계정 보시게 되면은 네. 거기서 뭐 닭가슴살이나 운동복이나 이런 거 바로 클릭해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틱톡에서 쇼츠 보다가 그분들이 파는 거 바로 살 수 있게 연결해주는 이런 네네. 식으로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사는 데서 사게 되니까 영향은 없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전통 이커머스 거를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은 중국 이커머스한테 정말 좋은 먹잇감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이커머스 뭐 알리나 테무가 한국에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선은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커머스가 훨씬 더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훨씬 더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좀 성장세가 완만해지니까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니까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우선 인구 대비해서는 그 시장이 좀 크고요. 그리고 그 국가 면적도 좀 작고요. 그리고 물류랑 배송 같은 인프라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또 인당 소비액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액이 227조 원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1,300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온라인 커머스가 좀 시장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키 플레이어가 쿠팡이랑 네이버일 텐데 맞죠. 두 개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어디 하나가 잡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3위 이상권 커머스 업체들은 제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좀 쓱 정도밖에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커머스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투자 집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작은데 물류랑 인프라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좀 수도권 혹은 전국 권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생각보다는 큰데 물류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소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유통 1위 자리를 노리려고 이렇게 시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좀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영향이 있을지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요. 1분기에 유통 업종별로 봤을 때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쵸. 환율도 높아지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통 1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봄이 왔나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썼었는데 네. 우선은 유통별로 이제 성장률 기저를 살펴보게 되면요. 기저가 낮았으니까 성장한 업종이 있고 기저가 높았음에도 성장한 업종이 있는데 네. 기저가 낮았던 업종들은 이제 대형마트랑 소규모 점포 그리고 면세점 이렇게 기저가 낮았으니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저가 높았는데 성장한 업종들은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6% 높게 성장을 했고 백화점도 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백화점 왜 성장을 했냐?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신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명품 더로우라는 굉장히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가 새로 독점 입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들, 명품 브랜드 새로 들어온 효과들 이거에 힘입어서 분기 성장률이 호조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8%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경기 위축이 당연히 이제 부유층들이 명품을 사시겠지만 서민 같은 경우에는 내식을 외식보다는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식품류의 증가가 좀 편의점의 분기 성장을 끌어올렸다. 특히 즉석식품이나 HMR, 도시락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사 드시기보다는 장을 봐서 드시니까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때문에 매출 성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세점 말씀드리면 면세점은 사실 작년에 한 30% YOY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한 약 25%에서 30%대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 단체 관광객은 아직은 반영이 네. 많이 안 된 수치입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이 월별로 30만 명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19년도 이전엔 60만 명씩 왔거든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숫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뭐 기저가 낮았던 업체들, 높았던 그런 섹터들, 이 실적이 성장한다는 점에 같이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유통업체들이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번이 좀 이례적인가요? 사실 1분기가 굉장히 성수기는 아닙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저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년 내내 저희가 소비가 좀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그쵸, 네. 왜냐면 22년 말까지만 해도 막 소비 파티를 하다가 22년 말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 하니까 23년에 돈은 그렇게 적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처분 소득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저희가 소비를 좀 줄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24년에는 그렇게 쪼들리진 않구나 하고 소비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소비에 대해서 또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사실 기저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작년 23년에 돈을 좀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에 힘입은 성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막 22년, 21년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막 지원금을 받아서 돈을 썼던 것처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어렵지만 네. 기저 효과 정도를 또 같이 봐주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섹터들이 유통업종에서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연구원님이 기대하시는 섹터나 토픽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유통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연초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유통이 거기 살짝 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네. 이제 금융 계열사에 밀려나가지고 주가가 조금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얼마나 잘할지 퍼포먼스에 대해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도 YOY 전년 대비 성장은 하겠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점 두 개 때문에 크게 막 유통에 많은 비중을 늘리셔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 소비가 계속되면은 가장 방어적으로 사기 좋은 업종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아까 뭐 루이비통이나 더 로우 같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점포를 몇 개 더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백화점들이 좀 좋은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종에서는 백화점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통업종을 투자하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백화점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럼 토픽 종목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뭐 백화점 종목 중에서 신세계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신세계 명품 비중이 백화점에서 가장 타사 대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도 좀 좋은 실적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면세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면세점 주인 호텔신라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거나 소비 심리가 조금 올라오는 거에 대한 적당한 베타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인데 브랜드 종료 효과 작아지면서 여기서도 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세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뭐 신세계 말고도 다른 백화점 종목도 그럼 비슷하게 괜찮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모멘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현대백화점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뭐 아까 실적의 사업부가 거의 비슷해요. 네. 백화점, 면세, 뭐 지누스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긴 하지만 거의 사업적 맥락에서는 펀더멘털을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의 홀딩스 격인 현대홈쇼핑이 공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홈쇼핑이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한 건데 현대백화점도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가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명품 소비가 또 힘입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명품들의 경우에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익단에서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매출 볼륨을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집객을 해서 결국은 그 집객 효과가 다른 카테고리로 뿌려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커머스는 저희가 굳이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사시지만 그쵸. 오프라인은 나가서 가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품을 사러 가셨다가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네. 사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아무래도 뭐 의류 카테고리나 F&B 이렇게 수익성 좋은 카테고리로도 분산될 수 있으니까 명품은 이런 효과에서 두 개 다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출 볼륨과 더불어서 일단은 집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도 조금 지금은 덜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이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전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신세계, 현대,
그리고 호텔신라 이렇게 3개일 텐데요.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 따이공들이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출도 높고 이제 수익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는 사실 개별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사실 사전 면세점을 예전보단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사후 면세점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전통 면세점 가시기보다는 올리브영이나 이제 다이소 같은 저렴하고 좀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사후 면세 혜택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 면세점보다는 사후 면세점에 조금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통업체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에서 관련한 설명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커머스 업체들이 또 국내 유통업체들로 많이 진입하고 있어서 이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향력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은 그래도 1분기에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는 유통섹터의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토마토 증권통에서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100% 당첨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화면에 QR코드를 함께 스캔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